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성국근 호술 8월 1일 월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KSOI 여론조사가 또 하나 나왔죠. 지지율 조사.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조사에서 또 20%대를 기록했습니다. 28.9%. 지난주 금요일 날 갤럽에서 처음으로 20%대로 떨어졌다. 이런 집계가 나왔고, 오늘 또 20%대.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텔레그램 메시지, 내부 총질이나 해대던 당대표, 이 메시지 이후에, 그것이 포착이 된 이후에 계속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드디어 뭔가 특단의 조치를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일반의 예상을 깨는 저는 그런 조치가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래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휴가를 가기로 했죠. 자, 그런데 휴가를 사실상 취소했습니다. 사실상 휴가를 취소했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이 발표한 건 지방으로 갈 계획이었는데 그것을 지방행을 취소하고 서울에서만 머물면서 전국 구상을 한다. 뭐 산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전국 구상에 돌입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방으로 안 간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휴가를 한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이 말은 사실상 휴가 취소입니다. 왜 그러냐면 대통령이 휴가를 다 취소해버리면 대통령실의 참모들도 전부 휴가를 못 가겠죠. 그리고 이 내각은 물론이고 장관들도 못 갑니다. 대통령이 휴가를 지금 비상시국이다 해서 취소를 하면은 그럼 장관이 못 가면은 차관 못 가고 국장 못 가고 공무원들 다 못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지방 휴가를 취소한다. 서울에서 휴가를 갖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상 휴가를 취소한 겁니다. 지금 연달아서 20%대 지지율이 나오는 데다가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지금 엄청난 진통을 겪고 있죠. 또 이준석 반발하고 이준석이 다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다는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이준석을 따르는 김용태, 정미경 이 최고위원들이 비대위에 반발을 하고 그래서 오늘 최고위원회의 간담회를 하겠는데 그것도 못 열리고 지금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하고 있고 자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휴가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나몰라라고 갈 수도 없는 그 상황인데 자 그러면 그냥 휴가를 가지 않는 것 이걸로 끝내느냐 저는 이 휴가를 가지 않겠다고 한 것은 사실상 뭔가 특단의 조치를 내리기 전 단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 별장이 있는 경남 거제의 저도를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방 휴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그건 안 간다는 겁니다. 자, 윤 대통령이 서울에 머물면서 전국 구상을 하거나 산책을 하면서 휴식을 취할 계획으로 한다. 자, 휴식을 취할 수가 없죠. 20%대까지 주저앉은 국정 수행 지지율 또 코로나도 재확산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아마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을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경남 거제 저도를 다녀오려고 했다가 지금 취소를 한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 첫 해에 저도에 휴가를 다녀온 이후에 바로 청와대 비서실을 개편을 했습니다. 그때 2013년이죠. 8월 5일에 여름 휴가를 다녀온 뒤 청와대 비서실장, 그때 허태열 비서실장, 그리고 4명의 수석 비서관을 전면 교체를 한 적이 있습니다. 4개월 된 시점에, 지금 3개월 거의 다 된 시점이죠. 그때 정무수석, 민정수석, 미래전략수석, 고용복지수석, 9명의 수석 중에서 4명, 그리고 여기에 허태열 비서실장까지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힌 사람이 누구냐? 비서실장,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을 앉혔죠. 김기춘, 카리스마가 있고, 조직 장악력이 있는. 그래서 허태열 비서실장은 나중에 초반에 이른바 문고리 3인방 때문에 참 못해 먹겠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문고리 3인방, 나중에 문제가 됐던 정호성, 안봉근, 이재만, 이 사람들이죠. 그런데 김기춘이 들어가서는 어느 정도 거기도 장악을 했다. 자, 그래서 김기춘 카드를 그때, 썼습니다. 물론 김기춘 나중에 박근혜 정권에 상당한 부담이 됐지만, 어쨌든 그때는 이 국면 전환을 위해서죠. 그때도 이 윤창중 스캔들, 윤창중 대변인이 첫 미국 방문,
박근혜 대통령이 첫 미국 방문에 수행했다가 성추문을 일으켜서 상당히 혼란스러웠던 그 상황을 정리를 하기 위해서 허태열을 조기에 정리하고 김기춘을 앉혔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도 쇠고기 파동에 의해서 국정 지지율이 또 20%대 그때도 떨어졌죠. 그러다 그때 당시 초대 비서실장 유우익을 한 3개월 됐는데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수석비서관 전원을 같이 교체를 했죠. 자, 지금은 그때보다도 더 상황이 심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명박 정부 때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광우병 사태라는 일종의 진보 세력이 설치한 덫에 걸려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그런데 지금은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서입니다. 무슨 대통령실 사적 채용, 또 이준석, 또 여러 가지 집권 여당의 리스크, 자, 그런 건 내부적 요인이기 때문에 더욱더 내부에 대해서 어떤 충격을 줘야지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당은 당이고, 당에서 당대표가 누가 되고 이것은 물론 대통령이 어떤 구상을 해서 간접 지원을 할 수 있지만은 그걸 본인이 직접 법안에 뛰어들어서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이 아마 이번 휴가 취소한 기간 중에, 사실상 취소한 기간 중에 대통령실 전면 개편을 구상을 하고 발표를 할 것이다. 조만간. 자, 그런 분석이 많이 나옵니다. 일단 여당은 권성동이 지금 퇴진을 했고, 직무대행을 퇴진을 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당 안에서도 같이 쇄신을 해야 되는데, 집권 여당에서 대표 직무대행이 퇴진을 했기 때문에, 원내대표도 같이 내놔라,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일단 그것은 논외로 하고, 어쨌든, 원톱이든 권성동이 퇴진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실도 김대기 대통령실장이 사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이 벌써 국민의힘 안에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특히 김대기 대통령실장은 정무적 감각, 정무적 판단은 거의 제로였죠. 소통도 안 되고, 거의 2달 반 만에 기자실에 와서 저 누군지 모르시죠? 이런 이야기는 하고, 또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2달 반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이야기를 하고, 촛불 이야기를 하고, 사적 채용, 대통령실 사적 채용, 이 프레임을 설치를 해서 막 공격을 하는데도 전혀 대응을 못하는 그런 상황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김대기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정책실장을 지낸 정책통입니다. 정무와는 전혀 정무적인 일을 해본 적이 없죠.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안에, 그전에는 청와대 안에 정책실이 따로 있었죠. 정책실, 비서실, 안보실 이렇게 있었는데 이번에 청와대를 떠나서 대통령실을 만들면서 정책실을 없앴습니다. 그러니 비서실장이 정책도 하라고 정책통을 갖다 놨는데, 그러다 보니 정무적으로는 전혀 대응을 못하고, 특히 정권 초기에 정무적 대응을 전혀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초래된 그런 원인도 됩니다. 그래서 김대기 비서실장, 지금 대통령 실장을 비롯해서 수석급 이상 참모들이 아마 일괄 퇴진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괄 사표를 내든지 그런 수순을 밟겠죠. 그러면 거기서 한두 명 정도는 선별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김대기 대통령 실장 체제는 지금 후퇴하는 것이, 교체되는 것이 지금 당연한 수순처럼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떤 사람을 다음 대통령 실장으로 앉혀야 될까? 일단은 정책 쪽은 아마 배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정책 전문가. 처음에 김대기를 발탁을 할 때도 다른 여러 사람 비서실장으로 정책 전문가를 했는데, 정책 쪽으로는 도저히 이 상황을 극복을 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은 정무적 감각이 뛰어난, 그것뿐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신뢰하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김대기처럼 과거 정권에서 어떤 요직에 있었다, 또 정무적 감각을 발휘했다, 그렇다고 해도 그것이 윤석열 정부에 그대로 대입이 된다, 적용이 된다, 이것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믿고 의지하고
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책임도 같이 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고르겠죠. 특히 지금 지지율 20%대로 주저앉은 이 바닥판에 주저앉은 이 마당에 정면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친정체제를 구축을 해서 승부를 걸어서 잘 되면은 국정운영 동력을 되찾고 안 되면은 책임을 지는, 자, 그런 선택을 저는 하리라고 봅니다. 특히 왜 그러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전격 발탁해서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한 적이 있죠. 자, 한동훈, 아무리 이 검사 시절에 윤석열 사단의 핵심이었다고 해도 그때 서울중앙지검장, 막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 후보 시절에 언론 인터뷰할 때도 서울중앙지검장 카드에 대해서 뭐 안 될 이유가 뭐냐 이렇게까지 했죠. 그런데 막상 대통령이 되고 첫 조각을 하면서 서울중앙지검장이 아니라 검찰총장도 아니고 그 후에 법무부 장관으로 파격적인 발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파격적인 발탁을 하고 나서 한동훈 카드는 지금 윤석열의 인사 중에서 결과적으로 가장 잘된 인사죠. 민주당 의원들이 속수무책으로 한동훈에게 다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은 여러 가지 일도 하고 있죠.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심지어 한동훈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반등할 수도 있다. 그런 말까지 나올 정도죠. 지금 문재인 정권 또 이재명 주변을 수사를 하기 위해서 검찰 인사를 해서 포진을 시켰고 금수완박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이 헌재와 이 대응을 하는 그것까지도 다 지금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검증을 하는 그 부서까지도 법무부 안에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그때 한동훈을 처음에 발탁할 때는 전부 다 이게 무슨 인사냐 다 깜짝 놀라고 했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가장 성공한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 비서실장. 저는 비서실장에 이 윤핵관의 핵이라고 하는 장제원을 앉힐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한동훈, 행정부의 한동훈, 또 대통령실의 장제원, 아마 이 여당에서는 만약에 조기 전당대회가 치러진다면은 윤핵관이 지원을 하는 안철수를 밀 수가 있습니다. 그 안철수는 어차피 후보 단일화를 했던 그 상황이죠. 후보 단일화를 했던 인물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 당, 정, 대통령실에 어쨌든 실세들이 포진을 해서 이 삼각축으로 윤석열 정부를 이끌어가는, 그래서 이 위기를 정면 돌파하는 그런 그림도 가능하지 않을까. 왜 그러냐 하면은 장제원 그 의원도 지금 뭐 윤핵관에서 뭐 이준석과 부딪히고 논란을 빚고 있지만 그 논란을 빚는 데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은 개의치 않습니다. 정말 필요하다면 발탁을 하죠. 한동훈도 그랬고 장제원도 대통령 그 후보 시절에 또 경선을 하고 할 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들 문제도 있었고 또 이준석이 윤핵관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막 공격을 하고 그런 부담이 있었지만은 계속 중용을 했고 심지어 이 안철수와 단일화를 할 때는 정권을 줘서 장제원을 내보냈죠. 그리고 당선되고 나서는 당선 비서실장으로 발탁을 해서 정부 출범에 큰 그림을 그리게 했습니다. 심지어 근성동이 무슨 뭐 7급을 넣어달라고 뭐 압력을 행사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마치 장제원이 어떤 그림을 다 그리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그때 장제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도 있고 비난도 있었지만은 과감하게 발탁을 해서 맡겼죠. 맡겨서 지금까지 이어오는, 자, 그런 것을 보면은 저는 장제원을 파격적으로 발탁을 비서실장으로 대통령 실장으로 발탁을 할 가능성도 있다. 왜냐? 지금 너무 윤석열 정부가 큰 어려움에 처했고 이것을 대충 뭐 사회 명망과 뭐 아니면은 뭐 하하평, 뭐 통합평 이렇게 해서 대통령 실장으로 앉혀도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차라리 정면 돌파, 친정체제를 강력한 친정체제를 구축을 해서 밀고 나가는 또 한동훈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지금 비상 상황이니 책임지는 정권 이런 컨셉을 해서
행정부는 한동훈을 간판으로 하고, 물론 뭐 국무총리도 있지만, 이 대통령실을 장제원에게 맡기고, 정부 여당은 안철수가 맡는, 자, 그런 큰 그림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정치적 상상력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